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얘기일 것 같아요. 제가 그 자폐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얼마 전 얘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아이가 자폐인 것 같다고 들어오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 부모님들과 이런저런 자폐에 관한 얘기를 꽤 오랫동안 하시다가, 파이널리 아이가 자폐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자폐가 의심이 되는 아이였는데 이제 확진이 자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나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 아이는 뭐 자폐가 아니다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방에 혹은 이 대화창에 대화방에 있다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나가셨어요. 물론 의사들이 신이 아니니까 오진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폐랑 비슷한 어떤 병적 증상들이 있는 병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가실 때 저희 그 자폐 부모님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쩌면 자폐 부모님들조차도 그러길 바라질 않았을까. 내 아이는 자폐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부러움? 혹은 그분이 하면서 나가신,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 방을 나갑니다 라고 상처를 준 좀 벙찜? 벙찜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좀 당황스러움이겠죠. 그래서 어떤 한 어머니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서 저만 화가 나나요? 저만 좀 그런가요? 뭐 이렇게 이제 아쉬워하는 것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건 의사들의 전문 영역이잖아요. 제가 그냥 자폐를 키우는 아이로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근데 좀 찾다 보니까 미국에 굉장히 그 유명한 의사들 사이트가 있어요. webmedi.com이라고요.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증상이 어티즘처럼 보이지만 어티즘이 아닌 것들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이게 올해 1월에 나온 글인데요. 그걸 그래서 그냥 우연찮게 읽다가 이거를 또 쉐어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폐 의심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직 나이가 어려서 maybe 18 months 그러니까 이하 연걸해서 아직 진단을 못 받았거나, 요즘 굉장히 빨리 진단 받아요. 저희 아이도 한 15개월쯤인가, 16개월쯤인가. 이제 10여 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타임도 가물가물해지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일찍 진단 받았기 때문에, 근데 증세가 obvious하면, 그러니까 명확하면 일찍 진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걸로 진단하기에는 그렇고 이걸로 진단하기 그렇고.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들여다보시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게 잘못 진단이 될 수도 있기도 전에, 또 아이가 또 그런 거에서 미리 준비하시려고 다들 일찍 알아보시고 의사들하고도 예약도 많이 하시고. 근데 한국은 제가 듣기로 의사 예약이 굉장히 far behind라 그래요. 굉장히 뒤에 뭐 1년에서 2년 뭐 이렇게 기다린다고. 유명하신 분들은 꽤 오랫동안, 또 유명하신 분 또 예약 자체도 이제 한동안 안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미국도 전문의 만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 정확히 진단받으려면. 저희도 몇 개월씩 기다려서 전문의를 받고요. 저희 안에 의심 사례가, 왜냐하면 12개월이 돼도 뒤집지도 않고 걷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의심 사례를 가지고 의사한테 얘기하고, 저희 캘리포니아 그 오렌지 카운티 리저널 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제 그런 프로세싱을 거쳐서 의사를 보고 이제 자폐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이는 obvious했어요. 명확했어요. 이게 보이는 증상들이 자폐증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저는 한치 의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anyway. 근데 그 의사들조차도 이거를 보면 오진도 할 수도 있고요. 자폐를 오진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것들 오진도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이 영상의 비기닝에 말씀드렸지만 의사도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걸 보고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테스트를 막 카스 테스트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들 많잖아요. 다 해봐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티즘이랑 증세가 비슷한데 자폐가 아닌 것들이 있대요. 자폐랑 비슷한 증세인데 자폐가 아닌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여기 이게 보면 이런 증상들은 그 오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늦는 아이, 그다음에 그 듣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게 히어링 프로블럼, 듣는 거에 문제가 있는 아이, 그러니까 발달이 늦는 아이들 중에 이게 자폐 증세도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글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데, 그래서 이런 증세가 보이는데 말도 느리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것도 느리고, 그 다음에 듣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인 모터스, 그래서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고요. 소셜 능력이 뭐 이런 것도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와야, 근데 이걸 자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다른 건 다 되는데 아주 뭐 말이 좀 늦어요. 그 대신 뭐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 it could be 그냥 말이 늦는 애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귀의 프로블럼 중에 보청기 끼면 좋아지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narrow interest, 이렇게 아주 특별한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 자폐들도 그렇거든요. 어떤 특별한 거에만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것저것 관심이 많잖아요. 엄마 저건 뭐야, 저건 뭐야,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이들의 일상인데, 질문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어떤 특별한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거 외에는 뭐 그닥 관심이 없는 애들. 근데 이게 어티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티즘은 이거 외에 다른 증상들도 동반한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에 책을 빨리 떼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책을 읽기를 빨리 시작하는 애들. 그리고 고지능 애들이에요. 이거는 뭐 멘사 회원을 들어가죠. 고지능 애들도 그런 특별한 탤런트들을 자폐 애들이 갖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너무 빨리 읽어요. 빨리 읽어서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자폐 아이들도 가질 수도 있고요. 자폐가 아닌 아이들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 갖고는 얘기 안 된다. 만약에 이 증상만 있다면 고지능 아이예요. 천재아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하이퍼렉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텔리전트, 지적으로 지능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게 그 책이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고 친구들 사이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이 증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자폐인 아이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같이 자폐 아이가 이걸 갖고 있는 아이도 수 있지만 그 이 증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폐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말이 늦을 수도 있는데 말이 늦는 아이가 꼭 자폐는 아니다. 그러나 자폐이려면 이거 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같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증세만 봐서 이걸 자폐다라고 진단하기엔 좀 무리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인 거나 감각 추구. 뭐 이게 그 자폐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어떤 감각 추구는 무슨 물건을 물어뜯는다든가, 뭐 어떤 특별한 거예요. 그 큰 소리에 예민하다든가, 아니면 라이팅에 예민하다든가, 뭐 이거 특정 어떤 감각 추구에 있어서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감각적인 건 말도 하는데 문제 없고요. 소셜하고 이런 건 문제 없고요. 뭐 먹는 데도 별로 문제 없고, 아까 공부하는 데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 꼭 이 감각적인 게 예민한 애들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거에만 예민하다고 해서 자폐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자폐가 이 감각적인 예민함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박증이라든가 무슨 불안장애를 갖고 있거나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나 이런 친구들도 이게 심튼 굉장히 자폐랑 비슷한데 자폐는 아니란 얘기죠. 근데 자폐 아이들은 강박증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서 사회 소통 장애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래. 왜냐하면은 사회적 그 소셜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어, 만약에 이 부모님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요즘은 유튜브나 뭐 인터넷 뭐 네이버든지 구글을 치면 굉장히 많은 어티즘에 대한 거를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티즘을 다 보시고 어티즘의 초기 증상, 어티즘이 나타내는 심텀, 사인들을 다 보시고 근데 우리 아이가 보는 게 이게 하나다 그러면 전문의를 다시 보셔서 정확한 스크린이 필요해요. 자폐로 진단받으면 It's a long way to go인데 certain thing이들은 만약에 이런 증세를 하나하나씩만 갖고 있어 하나밖에 없다. 혹은 자폐하고는 좀 다른데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고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트리트먼이라든가 치료나 혹은 약으로나 뭐 여러 가지 그 의학적 그 진단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폐는 뉴로 디벨롭먼트 이슈잖아요. 뇌신경 이슈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완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간혹 완치가 됐다고 유튜브에 나오고 최근에는 그 캥거루 뭐 어디 그분의 자녀가 완치됐다라는 책도 쓰셨더라고요. 뭐 자폐를 가지신 분들은 호비지만 그게 몇 퍼센트일까요? 이제 뭐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그 증상 위치에 따라서 어, 마일드였는데 굉장히 이렇게 라이 마일드라고 할게요. 저는 라이 마일드라고 할게요. 아주 헤비 마일드가 아니라 굉장히 라이 마일드. 그러니까 비장애인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썰튼 분야에서 좀 차이가 있는 아이라면 금방 그 비장애인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으면 뭐 완치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거는 어느 레벨에 있느냐. 근데 갑자기 중증 장애가 갑자기 뭐 2, 3년 치료해서 어느 정도는 좋아질 것 같아요. 저희 애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갑자기 비장애인처럼 바뀐다? 그건 조금 글쎄 좀 오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저희 아이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못할 것 같았던 일들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점점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그 아이의 스피드에 따라 그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혹시 지금 제가 말씀 나눠드린 이런 증상들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의사가 진단하기 전까지는 아, 자폐 의심을 한다든지 혹은 자폐 증상으로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스 다이고노스 하는 순간, 즉 오진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잘못 진단되어지는 순간부터 부모님들의 삶과 아이의 삶의 퀄리티가 한동안은 떨어져요. 네, 삶이 질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새로이 찾아가야 되고 경험을 해야 하기 시작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갯벌을 걷는 거죠. 가긴 가요. 그러나 아주 힘겹게 걷습니다. 갯벌에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폐는 갯벌을 걷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지를 가는데 비장애인들은 고속도로를 타고 포장이 잘 된 도로를 가지만 자폐 부모들은 갯벌을 걷는 겁니다. 근데 그 갯벌 안에 누구 하나 손을 내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가는 게 버겁고 어렵기 때문에. 다만 갯벌에 가서 조개를 캐든 그 무리가 있다면 같은 걸 할 수 있는 무리가 됐다면 서로 격려가 되고 협력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힘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걸 잘 들여다보시고 천천히 쫓아가는 거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다 알고 계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데테스 자폐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